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린 표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점차 하락폭을 키우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3,200선이 무너지며 3,180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 개인 홀로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를 떠받쳤는데요.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현대차의 탄소 중립 선언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상승했는데요. 네, 코스닥은 빨간불 켜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홀로 매수에 나섰고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치 테마주와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꼼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저희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검증된 위원님과 함께 또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에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주유소의 이주현 위원님과 최재현 위원님께서 이기는 투자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일정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월 11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15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좌를 지켜주실 든든한 지킴이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 뭐 예상대로 그냥 박스권이에요. 급락 없이 계속 박스권인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박스권에서 공개방송에도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계좌 손실을 지금 줄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8월 20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빠졌을 때 그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깨졌던 계좌가 지금 많이 웬만하면 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반등을 다 줬어요. 근데 아직 수익까지는 아닐 거고 근데 이제 공개방송에 물어보면은 이미 수익으로 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후성을 갖고 있거나 뭐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갖고 있거나 PR 첨단 소재를 갖고 있거나 KH박테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쪽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수익으로 도른 지가 옛날에 돌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뭐 계좌 한 10% 안쪽에서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데 계속 시장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하루 이틀 빠지면 또 반등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주면서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건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중국 시장 한번 봐야 돼요. 중국 시장 보면 제가 지금 시장을 박스권으로 3,300선을 넘지 못할 정도의 흐름을 보고 매매적인 대응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와가지고 중국 시장이 강하게 여기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얘네들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도깨비 시장이에요. 많이 급락해도 도깨비처럼 또 금방 또 급등하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정고점을 돌파, 이거 뭐 심심하면 하는 자리예요. 근데 월봉을 보면 미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나스닥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월봉 보면 이거 월봉이에요. 일봉으로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월봉으로 계속 올라간 신고가 시장, 다우도 마찬가지인데 상해 종합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이 정고점을 뚫게 되면 얘네들은 맘만 먹으면은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목표치거든요. 이게 1년 만에 올라가는 목표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거나 몇 년을 올라가야 될 그 목표치인데 만약에 얘네들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한 모습으로 뭐 4,500이라든지 5,000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이
추석 전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직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뭐 강하게 움직였을 때는 야 이거 중국 시장 좀 강한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4천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국 시장이 가야 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 중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한 것도 아니니까 먼저 김치국부터 마시는 건 좀 별로고. 어쨌든 간에 요 박스권 내에서 오늘 중국 시장 잘 갔다는 얘기 결국은 중국 시장이 잘 갔는데 일본 시장도 요즘에 잘 가죠. 스가 퇴임하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도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또 아시아 증시에서 또 우리나라만 못 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할 일은 없고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다시 들어주면서 들어줄 걸로 예상을 하고 들어주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복구할 수 있는 좋은 장은 맞다. 근데 이제 잘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답답하실 텐데 답답하더라도 지금장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빠져도 이 정도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빠질 일들은 없으니까 여기서 잘 복구해서 추석 전에 좋은 수익률로 회복을 하는 오늘 그런 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조금은 지지부진했지만 이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또 역시 이 계좌 지킴이 후보지답게 이 후성이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이제 정말 2만 원 선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이 2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렇죠. 제가 뭐 계속 2만 원은 갈 거라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2만 원이 목표치인 줄 아시나 본데 네. 사실 그때도 2만 원 가기 전에 야, 설마 저기 2만 원 갈까 그랬죠.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2만 원 이제 800원 남았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차트 후성 월봉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신고가고요. 매일 신고가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제가 2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럴 만한 실적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급까지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고 거래는 실리기 때문에 2만 원 이상도 갈 것 같아요. 물론 2만 원 갔다가 2만 원이란 벽이, 그러니까 만 원과 2만 원이란 벽이 이게 매물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번에 2만 원을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2만 원 주춤거린 다음에 다시 모양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한번 올라가지고 신고점을 뚫어주고 한 달 보름 동안 모양 만들어 놓고 튀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그다음 목표치는 2만 5천 원, 3만 원. 그래서 정말 욕심을 내면 한 5만 원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급을 보면은 기관과 연기금들이 팔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막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작년에서 8번, 올해에서 11번 추천했는데 작년 4,800원 추천한 자리에서는 드디어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300% 찍었더라고요, 오늘. 300%를 달성을 했고요. 2만 원 가면 이제 300% 더 넘는 수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100% 가까이가 수익이 났어요. 올해 9,830원에 추천했거든요. 올해는 9,830원에서 추천을 했고 작년에서는 4,800원, 5,800원. 이게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108% 정도 올라갔는데 올해 기준으로 후성을 아마 지금에서는 많은 뭐 채널, 많은 경제 채널에서 다 추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후성을 저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추천한 종목은 없을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가격이 들어와서 추천 가격이 들어와가지고 추천한 것만 19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공개 방송에서 후성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란톡방에서 얘기한 거 다 따지게 되면 한 1000번 될 겁니다, 아마. 후성을 해야 된다, 후성을 해야 된다, 후성이 좋다, 조정받으면서 해야 된다. 2달, 석 달 동안 안 움직일 때여서도 계속 후성 노래만 했고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주고 사람들이 이미 벌써 뇌리에 다 박혔을 때, 다 기억이 났을 때에서도 다시 빠질 때 또 후성 또 추천하고 또 올라간 다음에 또 팔아먹었는데 또 여러분들 기억이 또 잊혀질 만하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추천했었던 종목이 바로 후성이에요. 여러분들 먹고 팔았지만 또 그 다음에 또 후성 또 갖고 노네. 야, 저 전문가 맨날 후성만 갖고 가지 지겹다 해갖고 그 노란 톡방에서 지겹다고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에서 아마 후회들 하시고 있을걸요. 차라리 지겹도록 후성을 더 얘기 안 했으면은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수익 났다고 뭐 어제도 많이 올라갈 때 팔아가지고 수익 많이 났다 그러는데 더 올라가는 거 보니까 기가 차죠. 이제 2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 욕심 같아서는 5만 원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2만 5천 원, 3만 원을 보면서 수급을 계속 제가 뭐 아침 실전 매매 정도에서 계속 읽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추석이라는 변곡점 다음에서는 이제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 소비주 쪽하고 엔터주하고 뭐 소비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음식 업종도 있고 엔터주도 있고 뭐 여행, 뭐 항공, 뭐 백화점, 카지노, 호텔 이 소비주들 이게 바닥에서 한 번 움직이면
크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요까지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후성 수익 300%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올해 100%씩 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어쨌든 후성 리뷰 잠깐 해봤습니다. 네, 또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 위원님이 강한 종목 굉장히 저점에서 잘 발굴하는 분이시죠. 네, 이 후성처럼 시장이 복잡하든 말든 잘 나가는 종목 선침해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1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성공투자법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CM 생명과학이요. SCM 생명과학 매수가랑 예, 비중이 예. 어떻게 되세요? 네, 34,400원에요. 29%입니다. 34,400원에 400원. 비중은 29%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한 5월 정도에 한 것 같아요. 5월. 5월쯤에 매수를 네. 하셨고 지금 현재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거래도 없고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유를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저는 고민이신가요? 추가 매수는 잘 안 하는데 그냥 손절을 예.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대응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차트가 많이 바닥으로 내려온 건 사실인데 예, 지금 예. 거래가 굉장히 없죠? 네,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거의 없죠. 이게 이제 소외받는 주식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제약주들 작년 12월 달에서 일단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작년 3월 달서부터 해서 코로나 이슈로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정말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고 왜냐면 그 코로나 이슈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예.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점이 있길래 그때 조심하라고 얘기했고 사실 그때 이후로 종목들이 40% 50% 빠진 게 수두룩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고 나서 예, 예. 많이 빠지고 나서 최근에 다시 코로나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은 가는 애 있고 안 가는 애 있죠. 얘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가는 애 있고 안 움직임이 가는 애 없는데. 있는데 가는 애는 왜 가냐면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작업을 해서 작전주예요 다.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작전에서 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 특징은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SCM 생명과학을 보게 되면 자 보면은 얘도 12월 달에 코로나 이슈로 많이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보면은 얘도 100% 넘게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해 5월 달, 6월 달에서도 제약주 어렵다. 나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뭐 실적도 잘 나와야 되고 코로나 치료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 작전을 해서 땡기 올려기도 해야 되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지금 다 이래요 지금. 그래서 원래 제약주들은 과거에 움직이면 막 200개, 300개가 몽땅 다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50개, 100개 내에서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SC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얘도 마찬가지 실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래요. 제약주들이 기대감으로 네.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적도 안 되고 기대감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매집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는 움직일 생각이 일단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손절을 해야 되나요? 이게 여기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그래도 자율반등이라는 게 있는데 예. 얘도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그래도 못 가진 그게- 않았어요. 20%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34,000원, 네, 좀 최근에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자. 34,000원도 바닥이라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닥은 맞는데 제약주를 공략할 거였으면 작전주를 공략했어야 되는 거니까 제약주가 아니고 작전주를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주는 그냥 틀인 거고 작전주를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쪽에 포함이 됐던 거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추에서는 그럼 얘를 손절해야 되느냐? 예.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아직 나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 반등을 주게 되면은 다행히도 5만 원, 4만 5천 원에 물린 게 아니니까 예. 한 3만 2천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본전가까지도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래가 너무 없기는 하지만 네. 지수의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고 하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얘도 박스권에서는 여기 라인이 한 3만 1,900원 정도 라인이고 그 위가 3만 5천 원 라인이니까 그 안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자르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뭐 거래가 있어야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거나 하면 뭔가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지금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어렵고 갖고 있는 네. 것만 좀 보유를 하면서 3만 한 2, 3천 원대로 올라오면 손절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3만 좀만 더 2천 원. 버텨보셔라. 좀만 더 버텨보라. 그렇죠. 여기서 이거 그때 3만 4천 원에 살 때도 옆에 그 바닥이니까 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샀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타 방송을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듣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틀린 네.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은 맞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움직이는 그 흐름들이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서 가는 것만 예. 가니까 안 가는 건 계속 다 이래요 지금. 그리고 뭐 얘만 빠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꼭 그거를 뭐 나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전 종목이 다 이런 식으로 갔다면 그러면 뭔가 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주식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 나오면 그 정도 반등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3만 한 2천 원대에서 일부 손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손절을 하시고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괜찮은 패턴들이 눈에 보이면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서 아침부터 막 드리거든요. 예. 특히 요즘에서는 제가 엔터주 잘 보고 있는데 엔터주들 쪽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이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추가 매수하기에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우선 반등을 주게 되면 덜어낸 뒤에 포트 교체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고요. 네. 평단가는 22만 7천 원 정도예요. 22만 7천 원. 매수가가 22만 7천 원이시고 비중이 3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이게 조금씩 계속했던 거라 예. 지금은 멈추고 있거든요. 네. 계속 7월부터 예, 네. 다 왔어요. 계속 이제 매수를 해 오셨던 거고 6월 달에 이제 24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는 수익 실현을 못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사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좀 조금씩 하다 하락하는 보니까, 네. 모양새다 이렇게 보니까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해당 네. 종목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바로 진단받아 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차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내일이죠. 이제 킨텍스에서 수소 모빌리티 쇼, 뭐 수소 기업 협의체 뭐를 출범을 하고 막 이슈는 많이 얘기 나왔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조금 움직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매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22만 7천 원이면은 뭐 복구가 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맞네요. 이게 22만 원이 아니고 22만 7천 원이면은 여기까지 61선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네. 뭐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물린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대형주라서 한 5% 정도, 6% 정도 물려 있네요. 그 정도 물려 있으면은 낙폭은 좀 줄일 수는 있는데 네. 자 수급을 보니까 지금 개인들은 열심히 사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계속 팔죠. 네. 이게 조금 마음에 좀 걸립니다. 자, 반대로 현대차 말고 한온 시스템이라고 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완성차냐, 이제 자동차 부품이냐, 이제 수소차 이제 관련주 쪽이냐, 어차피 수소차는 같이 엮이는 건데 그럼 얘의 수급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한온 시스템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는 게 보이죠? 연기금도 조금씩 사고 수급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안전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장이 빠지고 8월 20일 날 빠지고 반등을 줄 때 얘는 62선까지 다 그래도
한온 시스템즈는 8월 달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다 회복을 해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렇죠. 8월 달에 이날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그때보다 고점으로 올라왔죠. 네. 수급의 차이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현대차는 8월 달에 빠졌던 게 아직 못 올라왔어요. 한온 시스템즈까지 올라오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수급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내일 이후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급이 좋은 한온 시스템즈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가 그래서 그 수소 모빌리티 쇼 이슈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표역 종목으로 한온 시스템즈를 추천했거든요. 이미 3% 이상의 수익은 나서 달성은 됐는데 어쨌든 수급적으로 좋은 쪽은 이쪽이 조금 더 그게 좀 아쉽다. 만약에 공략을 하더라도 좀 더 수급이 좋은 쪽을 공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쪽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움직여주면은 현대차도 좀 무겁지만 얘가 좀 무겁지만 그래도 반등을 좀 주면서 손실을 좀 줄이면서 22만 원대 초중반 쪽으로는 그래도 반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그 수소 모빌리티 쇼 보고 나서 왜냐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슈가 나왔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이면 실망 매물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은 그때서는 매수를 추가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예상으로는 그냥 자동차 부품주 요런 조그만 애들 있죠. 뭐 네. 그런 애들이 움직일 것 같고 요거는 그냥 그닥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추매를 해도 수소 모빌리티 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추매를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기가 되는 외국인들이 팔았던 부분들을 왕창 다시 사서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공략을 해도 좋은데 아직까지 계속 팔기만 하잖아요. 예. 그럼 다른 애들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 움직이는데 현대차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 손절가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그쵸. 있을까요? 손절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손절가. 손절 가격 20만 원. 왜냐면 저 20만 원이 깨진다라는 얘기는 장도 안 좋다라는 얘기고 얘도 20만 원 깨진다는 얘기는 밑으로 횡 하고 뚝 떨어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원 깨지면 안 돼요. 아, 지금 딱 중간에 애매하네. 근데 그렇죠. 근데 지금 딱 지금 들어보면은 약간 좀 골치 아픈 상황으로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하면 그렇죠. 같은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 좀 걸려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얘보다도 지금 기아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차라리. 근데 어쨌든 현대차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차는 또 못 올라갔기 때문에 또 안전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서 답답해서 그렇지 다른 애들에 비하면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그래도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22만 원 쪽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뭐 종목 교체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뭐 손절까지는 뭐 당분간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네. 그냥 추매도 안 하고 손절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한 연말 정도 되면 아니요 연말까지는 보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현대차를 보지 마시고 자동차 부품주 있죠. 네. 걔네들 전체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그 자동차 부품주와 그다음에 수소차와 전기차가 움직일 거면 지금은 현대차를 살 게 아니고 그쪽 자동차 부품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어제도 최근에서도 이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 관련주 아주 급등하고 난리가 났는데 네. 현대차는 꼼짝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 움직인다, 자동차 쪽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얘를 할 게 아니고 추가 매수할 돈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사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갖고 있는 것만 들어 올리면 이걸 조금 그러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22만 원 초반대 손절을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근데 이거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했을 때 얘기고 내일 모빌리티 쇼가 됐는데 이게 이제 끝나버려 가지고 다들 막 빠지고 막 자동차 부품주 막 떨어지고 막 그러면 굳이 이거 손절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쟤네들은 가볍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현대차는 또 무겁고 올라간 거 없어갖고 얘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대신에 많이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한 20만 원, 21만 원으로 내려가겠죠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수소 모빌리티 이슈가 현재 있기 때문에 몸집이 큰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2만 초중반까지 반등을 줄 수 있고 또 20만 원 손절가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9,206원.
25.5%. 아, 59,206원에 25% 비중 정도신데 네. 매수가를 보니까 이 추가 매수를 좀 하셨나 봐요. 네, 오늘 했어요. 아,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네, 네. 네, 굉장히 이슈에 따라서 좀 가파르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종목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코로나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매매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바닥권역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들이 좀 실렸거든요. 차트를 한번 네.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여기도 거래가 한번 실렸고 이쪽에도 한번 거래가 실렸고 지금 박스권역에 있고 이게 이제 돌파에 대한 부분의 기대는 그렇게 뭐 크게 하지는 마세요.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일단은 지금 저점 라인에서 앞에 거래량들을 실어놨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57,500원짜리, 2차적으로는 6만 원, 3차적으로는 뭐 6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짜리.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고 또 내려오면 다시 또 재매수를 하시고 또 올라오면 또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의 박스권 매매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기업의 실적도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는 적자 전환을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회사는 그냥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그냥 뭐 이 정도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은 쏘쏘 괜찮다. 뭐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은. 그래서 뭐 내일 이후에서 한번 들어주면은 잘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59,206원이 평단이 좀 높지 않나요? 아니 1차적으로는 거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56,500원. 평단. 네. 아, 네, 56,200원을 하신 거. 그러니까 59,000? 1차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네. 2차는 아까 전에 5만 여기 8,000원대 그다음에 3차가 5만 6,000원대 3차가 6만 2,000원부터 6만 5,000원 얘기했잖아요. 57,500원이 1차? 56,500원. 2차?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네모.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무조건 거기를 뭐 찍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 요 네모칸 데에서 이렇게 분할로 한 3번 정도를 나눠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금액 다시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그래요? 적었나? 일단은 자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크게 봐서 56,500원 정도를 한 1차 정도로 보시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물려있는 가격대에서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흔들리더라도 좀 버티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59,000원에서 6만 원 사이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아, 네.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62,000원에서 64,000원 쪽 올라오게 되면 미련 없이 한번 싹 팔았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싸게 사자. 네, 네. 그럼 1차 목표 56,500원대는 버티고 그쵸. 2차에 59,000원에서 6만 원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차는 이제 거의 본전 가까이 왔을 때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잘라주셨다가 네. 밀리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팔았는데 그냥 급등해버리면 나머지가 수익으로 바뀌죠. 예. 그럼 나머지 수익 난 걸 또 팔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면은 박스권 매매가 되죠.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언제쯤 한 2차 정도까지 올라올까요?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한 달 정도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는 이 반등 줄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서 탈출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달려주시죠. 네, 자 한번 스피드 상담으로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삼성물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4월달, 5월달인가? 그때 한번 삼성물산을 한번 추천했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 수익에서 잘 팔았어요. 팔긴 팔았는데 건설 섹터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게는 봅니다. 근데 시장이 3,300에 갇혀 있죠.
그래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6월 달에서도 뭐 7월 달에서도 올라올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시라 그랬던 건데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진짜로 박스 갇혀가지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추에서는 버티셔야 돼요. 매수 가격이 13만 8천 원인데 수익으로 돌아서게 되면 한번 팔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장 분위기를 보고 시장이 3,400쪽, 3,500쪽으로 아주 신고가로 간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있으면 되지만 3,300을 넘어가질 못하면 수익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기는 보유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전에 대응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모레-G. 자, 화장품 관련주 쪽인데요. 뭐 이제 소비주들 앞으로 추석이 끝나게 되면 이제 10월이잖아, 바로.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빠졌죠?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76,600원이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조금 이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더 밑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싸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성격이 급하시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한 달, 두 달만 고생을 하시면 되고 성격이 급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추석 끝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시 단가를 낮춰놓으면 65,000원, 7만 원은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농심. 자, 음식 업종인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고 음식 가격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좀 조정을 받다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아마 올라갈 겁니다. 2위분은 29만 2천 원이면 수익이시네요. 비중은 5%시고 원래 농심 같은 종목을 단타치거나 빨리빨리 매매하는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농심을 공략하는 사람이 29만 원짜리를 갖다가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없겠죠. 아마 이분 스타일이 단타가 아니고 장기 투자라면 그냥 냅두세요. 냅두다 보면은 음식 가격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슈가 돼가지고 다시 박스권 고점인 33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동국 SNC. 매수 가격을 보니까 6,280원, 비중은 10%, 이분도 수익이신데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오늘이 외국인들이 조금 팔긴 했는데 아직 물량들 다 판 건 아니니까 조금만 한번 더 버텨보시죠. 일단은 여기서 고점을 뚫으면 1차 7,000원, 2차 7,500원, 3차 뭐 8,000원, 8,000원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저항라인이 걸려가지고 내일 이후에서도 수급을 한번 잘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수익이시고 만약에 조정받잖아요. 일로 빠지면 이중바닥형으로 움직일 텐데 빠지면 더 사세요. 비중을 늘려가지고 이중바닥형 움직이면 결국은 8,000원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이제 KG 그룹 쪽에 있는 결제 관련주 쪽인데 매수 가격이 11,300원에 비중은 10%. 뭐 최근에 사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매매 패턴으로는 양호해 보입니다. 장대 양봉 나왔다가 이틀 눌러놨는데 비중 10%면 추가 매수 할 수 있으면 내일 양봉 뜨면 근데 음봉 떨어지면 한 번 더 두고 보고 있다가 양봉 뜨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뜨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한 11,500원이나 12,0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확 줄이고 나머지 쬐끔을 가져가면서 고점을 돌파가 되면 계속 가는 거고 돌파 안 되면 다시 박스권을 회귀하니까 계속 매매하세요.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넘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양호합니다. 차트 양호하고 패턴도 양호하고 장대 양봉의 이익 패턴이니까 내일 이후에서 양봉이 뜨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철강. 자, 매수 가격 1,900원에 10%. 오늘 뭐 철강주들 움직이는데 다 기대감이죠, 뭐. 기대감에 이제 철강 가격 스프레드 그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움직였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분할 매도로 내일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뭐 수급에서는 특별히 뭐 나쁜 부분들은 보이지를 않으니까 지금서부터 12,000원대까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고 다시 조정받으면 10,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싸게 사는 매매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의 내공이 더욱더 빛나는 이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시장이나 종목에 관해서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예, 더존 비지온이고요. 네. 비중은 20%고 네. 매수가는 96,000원입니다. 네, 96,000원에 비중이 2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계속 하락을 했었다가 강한 V자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95,900원의 종가 형성이 됐네요. 거의 이제 매수가에 근접을 한 건데 언제 매도하면 될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그것 네. 때문에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더존 비지온. 네,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지 바로 도움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일단 더존 비존 오늘 최근 좀 많이 반등 주고 올라갔는데 오늘 사신 거 아니라 그랬죠? 오늘 좀 샀습니다. 아, 오늘 사신 거예요? 예, 원래 가지고 있다가요. 네. 예, 좀 조금 수익 보고 팔았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팔았다가 다시 들어간. 예. 근데 이미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도 뭐 그럼 기존에는 얼마에 사셨다가 팔았는데요? 82,000원에 샀다가 잘 샀는데, 좀 그쵸? 팔았습니다. 예. 얼마에 파셨어요, 근데? 아니, 82,000원 샀다가 9만 초반대 팔았다가요. 아, 9만 초반에 오늘, 팔았다가? 예, 좀 약간 다시 좀 이슈 이렇게 들려가지고 오늘 좀 다시 그래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 일단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네요. 수익이 좀 났으니까.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차트를 예, 보면 예. 일단 정고점을 돌파한 게 일단 좋아요. 예.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다면은 내일 아마 거의 뭐 50% 넘은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속 강세가 나오면서 위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좀 비싸게 샀으니까 꼬리 저점인 92,000원짜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양호할 것 같고 92,000원 깨지면 각오해야 돼요. 월일 각오하려면 예. 다시 85,000원대로 내려올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92,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거래고 실리고 있고 기관들이 많이 예. 사죠. 그래서 예. 확률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1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예.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매수 가격은 조금 높아 보여도 어쨌든 82,000원대 산 거니까 그냥 82,000원에 샀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고점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 지속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이 92,000원 자리가 깨지지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백화점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85,000원에 20%입니다. 현대백화점 85,000원에 20%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때가 5월 달인가 한 번 하고요. 예, 한 번은 그 다음에 물타기 했어요. 아, 추가 매수를 이미 네. 한번 하셨고 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상승세의 흐름을 그려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위원님께 또 바로 도움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소비주인데 그렇죠. 소비주 맞잖아요. 코로나의 예. 타격도 있었고 불안하진 않으세요?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막 코로나가 막 심해지면 얘네들은 막 직격적인 막 타격을 받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타격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네,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지금 소비주들을 건들질 않습니다. 왜냐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주들 굉장히 아직도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 바닥에 있고 되게 안 좋게 지금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자 보면은 뭐 작년부터 해서 물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지금 실적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386억 정도랬는데 지금 1,000억대가 넘었단 말이에요. 예. 전년 동기 대비 169.5%.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게 아니고 올해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이 올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안 좋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박살이 났다가 실적이 되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올해 이제 꼽히는 3월 달에 막 백화점 사람들이 붐비면서 오히려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면서 그래서 막 보복 소비 얘기 나오고 그렇죠? 실적이 거꾸로 엄청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엄청나게 뭐 이전에 있었던 뭐 최고치까지는 아닌데 근데 지금 암흑의 시간을 지나서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적자가 나가지고 막 회사가 막 망하고 막 그런 흐름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려고 하는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또 하나 대부분 다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백화점 관련주부터 소비주들을 건들질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소비주들을 쳐다도 안 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마음에 들어요. 개인들이 건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소비주들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현대백화점도 매수 가격 이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8만 5천 원 정도는 올라갈 거고 대신에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것보다는 9만 원과 9만 5천 원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한번. 그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8만 5천 원 이상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다시 한번 더 연락을 주시는 게 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은 이제 위드 코로나 소비 관련주로 다시 상승해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추후에 매수가 위로 수익권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와인텍 YN텍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750원 20%입니다. 16,750원 매수가의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YN텍 폐기물 업체인데 이 6월 달에 최고가를 찍고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는 3월 달경에 매수를 했는데 아, 네네. 그냥 한 장기로 보고 있는데 예. 뭐 그냥 중간에 한 6월 달인가 올랐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될지 네. 네,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야 할지 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 바로 넘겨드려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YN텍 폐기물 관련주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네. 실적들도 계속 좋은 얘기가 작년, 재작년에서 계속 나왔던 종목이었었어요. 제 기억에는. 자, 한번 차트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니까 나쁘지 않죠. 계속 좋았어요. 흑자 전환을 했었고 특히 이 이제 폐기물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이제 고물상 하면은 되게 막 못 사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이 자원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재건축하면서 이제 그런 폐기물들 막 나오고 옛날에는 막 땅에다 묻고 막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환경주의가 심해져 가지고 오히려 폐기물 회사들이 떼돈을 벌어서 그래서 이제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고물상 한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막 학교에서 막 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잘 나는 이제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2008년도서부터 해서 계속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2008년도에 때도 그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으니까 2008년도 때에서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서 보니까 와 지금 장난 아니죠. 이때는 서브프라임 때문에 박살난 거고
2008년도 이후에서 지금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2,000원도 안 했던, 그죠? 1,000원대였던 이 YN택이 18,000원짜리까지 갔으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지금 손실이 나고 있고 왜 답답하냐? 비싸게 사서 그래요.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700원이 아니고 이 좋은 종목을 싸게 6,000원, 5,000원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내려올 것 같지만 장이 박살나거나 뭐 이렇게 또 뭐 이상한 또 이슈가 또 나오면서 뭐 코로나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또 나오게 되면 또 주식이란 또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데 올라올 만큼 올라가서 이제 조정을 받으려고 내려가려는 순간에 건드리니까 이 좋은 종목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좋은 종목을 샀는데 이제 비싸게 사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반등을 줘도 15,000원을 갔다가 또 내려오면은 12,000원, 11,000원까지 계속 밀릴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거든요. 네. 일단은 15,000원 반등 나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밀릴 때.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라와 있죠, 진짜로. 네. 뭐 3년 동안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피로도를 지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고 또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상승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반등을 줄 때 한 15,000원대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한번 잘랐다가 다시 저점 매수해서 복구를 하는 그런 매매가 일단은 유리해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N택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높은 것이 아쉽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반등을 주게 된다면 한번 덜어내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종목 진단 빠르게 받아보는 스피드 상담 한 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스피드 상담.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제가 몇 번 상담해드렸는데 지금 수급이 꼬여서 이거 뭐 단번에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저게 이제 수급이 풀려야 돼요. 개인들이 손절하고 기관이 여기 사야 되거든요. 일단 22,000원까지 반등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유만 되고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SK네트워크스. SK네트워크스 매수 가격 6,200원의 비중은 8%. 요거는 추가 매수가 지금은 됩니다. 요거는 돼요. 추가 매수해서 한 6,000원 근처, 한 5,800원, 6,000원 근처에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그래서 물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추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했다가 6,000원에서 한번 팔고 못 팔면 그냥 냅둬버리면 나중에는 수익으로 금방 또 볼 수 있으니까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엔시스. 자, 엔시스 신규주네요. 매수 가격 23,000원.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으시고 만약에 여유가 되면은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규주들이 뭐 요즘에 무너지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빠지면 또 다시 박스권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추가 매수 해갖고 들고 있으면은 수익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T팜. ST팜 116,100원. 수익이시네. 기관들이 살짝 파는 느낌이 있는데 아직 안 팔고 있네. 자 일단 이거 수급만 보세요. 수급 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내일서부터 판다 그럼 같이 팔면 되고요. 안 팔죠 지금. 그러면 같이 들고 있으면 됩니다. 같이 들고 있다가 쟤네들 안 팔면 13만 원, 14만 원 가는 거고 쟤네들이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같이 팔아주면서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는 그런 박스권 매매. 근데 내일도 매수가 들어오면 다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명신산업. 매수 가격은 31,220원. 이것도 뭐 수익으로 도는 데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네요. 한 35,000원 정도에서 거래 없으면 거기서 팔아버리시면 되고 거래가 들어오면 4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목을 또 빠르고 명료하게 봐주실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신데요.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을
주식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위원님 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시장 얘기 좀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비주 봐야 돼요.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 시대 수혜주 찾기 게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 지나면은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추석 끝나죠. 추석 나오고 추석 지나면 바로 10월이죠. 그럼 위드 코로나죠. 그러면 소비주 봐야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소비주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개인들이 안 보는 종목을 봐야 돼요. 소비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주가 지금 당장 강하게 주도 줬던 건 아니지만 이제 슬슬 소비주들을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연말에서는 위드 코로나 봐야 되고요. 지금 뭐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중국 시장도 다 강한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데 추석 전후로 해서 섹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주를 눈여겨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